예, 오늘은 복숭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 제품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소개할 내용은 복숭아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할 수는 없고, 저희들 제품을 복숭아에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 사용 시기, 사용량,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복숭아는 뭐니 해도 냉해에 좀 약하고 꽃이 먼저 피다 보니 수정하는 관계, 그 다음에 수정 이후에도 낙과나 해칼에 의해서 많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런 초기 수정하고 초기 비대까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복숭아를 비료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 복숭아에 대한 특성, 전체적인 생육이죠. 이제 물론 복숭아뿐만 아니라 사과나 배나 포도도 마찬가지 어떤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요 생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숭아가 4월 15일에 예를 들어서 개화를 한다고 치자고요. 4월 15일에 개화를 해서 가면 얘네들이 개화하는 단기 때부터 개화를 하면서 뿌리 발달이 쭉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제 개화 전부터 뿌리 발달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있겠죠. 지온이 5도 이상 올라가면 뿌리가 발달이 되는데, 얘네들의 곡선 자체가 예를 들어 약 4월 15일부터 시작해서 한 5월 15일까지, 쉽게 얘기해서 과일이 수정이 되고 나서 개화 요 수정이 되고 나서 최초 크는 초기 비대 시점, 경액기 전까지는 뿌리 발달이 왕성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뿌리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과일도 크겠죠. 과일도 같이 큽니다. 같이 크는데, 그 이후에 복숭아가 씨가 이제 굳어지는 시점, 그 시점을 경액기라고 합니다. 경액기, 씨 안에 씨가 만들어지고 굳어지는 시점. 이 경액기 때 가면 과일 위주로 양분을 쓰다 보니 뿌리가 크지 않습니다. 뿌리는 발달이 굉장히 느려지고, 그때부터 여름까지, 쉽게 얘기해서 5월, 6월 중순까지 뿌리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느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뿌리는 생장을 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경액기가 되면 뭐가 크냐면 새순이 크기 시작해요. 경액기 이전부터 새순이 서서히 크기 시작해서 경액기 시점을 지나면서 새순이 굉장히 왕성하게 큽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경액기 시기 때 새순을 최대한 억제해줘야 해칼도 방지할 수 있고 과일도 빨리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도장지라고 그러죠. 도장지를 어떻게 하면 억제를 잘 시키느냐에 따라서 과일의 크기를, 또 그 다음에 낙과나 심지어는 해칼까지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과일은 또 착색이 되는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 발달을 쭉 하고요. 과일이 최성기까지 다 크고 나면 다시 그때 뿌리가 서서히 발달을 해서 가을 뿌리가 형성이 막 됩니다. 그 가을 뿌리, 그러고 나서 수확을 하고 나면 복숭아에 뭘 줘야 됩니까? 감사 비료를 주셔야 됩니다. 감사 비료를 주어서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해서 충분하게 나무에 저장을 한 다음에, 내 몸에 저장을 한 다음에 겨울을 나는 그 시스템이 복숭아의 과수의 전반적인 시스템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러고 나면 저장한 양분을 가지고 실은 복숭아가 봄에 꽃이 필 때까지 그 양분을 가지고 갑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가을에 수확 이후에 나무의 관리가 잘 돼야 겨울에 동해에도 강하고, 그 다음에 봄에 꽃을 틔울 때도 제대로 된 아주 꽃이 충실한 꽃눈이 충실해져서 충실한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래서 수확 이후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수확 이후에 뭘 해주셔야 되냐면 감사그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또 그리고 퇴비를 쓴다 하더라도 봄에 쓰는 것보다는, 완전한 부숙된 퇴비를 쓸 때는 봄에 쓰셔도 좋겠지만, 가을에 쓰시는 퇴비가 부숙이 좀 덜 됐거나 그런 것들은 약 11월 아니면 12월 초, 10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에 퇴비를 쓰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아무튼 좀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4월에 개화하고 결실을 하고, 그 다음에 5월 초부터 4월 말 5월 초부터 복숭아가 이제 세포 분열을 해서 비대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6월, 7월 계속 비대가 최성기에 이를 것이고, 그 반면에 맨 밑으로 가서 이제 한번 비료 수준을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양분 저장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양분 저장하고 수면으로 들어가는 건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은 통상적으로 비료를 쓰는 부분은 3월 중순에 실은 붕사를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붕사를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토양 개량제 내지는 완숙된 퇴비, 완전한 완숙된 퇴비를 3월 중순 이전에 쓰셔야죠. 이전에 쓰는 거고, 그때 이제 2월에서 3월 중간 정도에 퇴비를 가을에 못 쓰신 분들, 10월 말부터 12월 초에 퇴비를 못 쓰신 분들은 이때는 완전히 부숙된 퇴비를 3월 중순 이전에 살포해 주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4월 추순, 4월 하순이죠. 수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경액기 직전후가 되겠죠. 그때는 함부로 비료를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쓰시는 비료는 속효성 비료를 간단하게 수정 끝나자마자 경액기 직전에는 비료를 살짝 주셔갖고 비대를 좀 왕성하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고 나서 경액기가 지나간 직후에 이제 주로 쓰실 수 있는 게 이제 비대제로 웃거름을 정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월 중순이 넘어가면서부터 복숭아가 이제 경액기를 지나면서 마그네슘 결핍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이때 꼭 살포를 해주셔야 되고, 마그네슘 내지는 미량요소, 그리고 수확을 한 이후에 9월 상순 또는 10월 초순에 감사비를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10월 중순 이후부터 12월 초순 사이에 퇴비를 쓰는 1년에 이 과정을 거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료 쓰는 방법 첫 번째 파트로 보면 3월 중하순경에 붕사와 그 다음에 퇴비를 못 뿌리신 분들은 퇴비를 살포하시면 되겠고요. 중순 이전에요. 중순 이전에 퇴비를 쓰시면 되겠고, 퇴비는 썼는데 토양의 복숭아 과원 자체에 토양 자체가 땅심이 떨어지는 경우 토양개량제를 살포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 알가소일을 좀 권장을 드리고요. 3월 중순 이전에 퇴비를 안 쓰신 분들, 가을에 퇴비를 못 써서 그 다음에 퇴비를 써야 되겠다. 이제라도 3월 중순 이전에 써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3월 중순 이전에 사용을 하시고, 많이 쓰면 더블인을 6포, 적게는 4포, 4포에서 6포 정도를 300평당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대신 퇴비를 쓰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더블인을 사용할 경우는 토양계량제를 별도로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3월 중순에는 뿌리 발달, 개화 증진, 수정 향상을 위해서 붕사비료를 시비하거나 퇴비를 못 쓴 분들은 더블인을 살포하시고, 또 퇴비를 가을에 사용하셨다. 근데 땅심이 떨어지는 분들은 알가소일을 한 2포 정도, 300평당 2포 정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뿌리 발달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새순과 꽃의 개화 증진을 위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더블인을 쓰고 나서 4월 중순경에 전부 다 개화가 되고 수정이 끝난 이후에, 수정이 끝나고 나면 급격하게 복숭아가 비대가 되면서 양분이 부족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양분이 부족한 경우에 양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세포 분해도 잘 안 되고 초기 생장점이 더디기 때문에 양분을 약간의 속효성 양분을 공급해서 쌈박하게 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때 중요한 부분, 그때 쓰는 건 주로 점적 시설이 되어 있거나 관비 시설이 되어 있는 분들은 관주용 비료를 좀 권장을 해드리고요. 저희 하카포스라는 관주용 비료 중에서 가급적이면은 질소가 높은 것보다는 질소 인상 가리가 1대1대로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212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212를 300평당 한 3kg 정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관주비료 시설이 안 돼 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뉴트리 NK칼이라는 비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와 가리와 칼슘이 함유된 비료예요. 이 비료를 10kg 정도, 300평당 10kg 정도를 4월 하순경에 살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월달 들어서서 이제 그렇게 해서 경액기가 어느 정도 끝나는 시점, 아니면 경액기 중순쯤에, 경액기 중간쯤 해서 경액기라고 얘기하면 이제 씨가 굳어지는 시점이잖아요. 어느 정도 굳어지는 시점에서는 이제 비료를 또 살포하게 됩니다. 이때 또 양분이 떨어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저희들이 복합 비료 중에서 저희들은 이제 엔텍에서 퍼펙트라는 비료를 권합니다. 엔텍 퍼펙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질소보다는 가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가리 높은 위주의 비료를 주셔야 수확기에 가서 과일의 때깔도 좋고, 그 다음 비대도 좋고, 그래서 안정적인 양분까지, 우짜라지 않고 안정적인 양분까지 공급해 줄 수 있어서, 이때는 5월 상순에서 상순 넘어서 하순 사이, 많게는 하순 사이까지 해서 엔텍 퍼펙트를 300평당 수세에 따라서 20에서 많게는 30kg 정도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2차 옷걸음으로 엔텍 퍼펙트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월 상순이 지나서 중순 사이에 되면 중순경에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경액기가 지나고 나서 씨가 굳어지고 나면 과일의 비대가 왕성해지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복숭아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한 게 마그네슘입니다. 식물마다 어떤 식물은 뭐 고추, 토마토는 칼슘을 많이 원하기도 하고, 또 사과도 후기에 가서 칼슘을 굉장히 많이 원합니다. 그런 반면에 복숭아는 반대로 칼슘보다는 마그네슘의 요구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특히 언제 씨가 굳어지는 시점, 그래서 통상적으로 복숭아나 대추나 이렇게 씨가 크게 형성이 되는 그런 핵을 가지고 있는, 씨라는 핵을 가지고 있는 과수들은 마그네슘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복숭아에도 반드시 5월 중순이 지나거나 5월 중순에서 5월 하순 사이에 마그네슘제를 반드시 살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물론 연면살포로 살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토양에 뿌려서 양분을 전체적으로 흡수하는 게 먼저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에는 잎상 황상고토를 300평당 적어도 10kg, 넉넉하게는 20kg 정도를 살포해 주는 게 굉장히 좋다. 그럼 그걸 살포해 줬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이제 잎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부분이죠. 그래서 광합성을 증진하는 기능이 나옵니다. 만약에 황상고토를 살포하지 않고 조금 더 복숭아 나무가 우짜란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이제 균형이 틀어져 우짜란다든지, 아니면 잎이 처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는 뿌리 발달이 굉장히 안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뿌리 발달이 안 좋고 도장을 하는 경우, 2차지가 너무 도장을 하는 경우는 잎상 황상고토를 뿌리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하이그린이라는 제품을 추가해서 뿌리거나 하이그린을 뿌리면 어떤 도장지도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뿌리도 발달시키고, 그래서 잎이 처지지 않고 과실이 비대되는 것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보통 하이그린은 300평당 15kg, 적어도 15kg입니다. 그리고 많이 뿌리시면 약 뭐 한 20kg 정도를 뿌리시는 것도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복숭아를 뭐 엔텍까지 뿌리고 하이그린 뿌리고 해서 품질도 좋게 당도도 좋게 했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수확을 뭐 7월에서 9월 8월 말 사이에 했겠죠. 수확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9월 달이 되면 수확이 다 끝나고 나면, 물론 뭐 9월 상순에 반드시 비료를 뿌리라는 건 아니지만 9월 달이 되면 나무의 수세 상태를 보시고, 나무가 자람새가 아직도 괜찮고 잎이 좋으면 조금 늦춰서 9월 뭐 하순에 뿌리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나무 상태가 잎이 뭐 천공이 오고, 그 다음에 어떤 잎에 갈반이 오고, 잎 상태가 안 좋으면 반드시 바로 웃거름을 주셔야 됩니다. 바로 이제 감사거름을 주셔야 됩니다. 바로 감사거름을 주셔갖고 꽃눈도 더 충실하게 만들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나무의 안정적인 수세를 유지해 놔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놔야만이 겨울을 날 수 있는, 겨울에 강해지는 그런 저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권장드리는 것은 9월 상순에 보통 일반적인 농가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요소를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요소를 많이 뿌리는데, 요소보다는 그래도 NK가 낫다. 거기에 칼슘 들어간 제품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9월 상순에 뉴트리 NK칼을 10에서 15kg 정도 300평당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NK칼을 뿌리는 이유는 속효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요소를 뿌려도 되는데, 요소를 뿌리게 되면 오히려 새순이 웃자라게 되고, 오히려 나무 수세 안정화보다는 오히려 꽃눈을 만드는데 거꾸로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새순이 웃자라게 되면서 다시 재생산이 2차 생산이 되게 되면, 생장이 되게 되면 오히려 꽃눈을 만드는데 거꾸로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9월 상순에 주는
그 감사거름 자체는 뉴트리 NK카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돼서 이제 10월부터 뭐 11월 중순 뭐 이때쯤 되겠죠. 10월 달 전후가 될 건데, 아무래도 복숭아가 다른 과수보다는 잎이 좀 빨리 지니까, 사과나 배나 이런 것보다는 잎이 좀 빨리 지기 때문에 일반은 10월 달에 가급적이면 밑거름을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11월 초순에서 12월 초순 사이에 퇴비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10월 달에 밑거름 엔텍 베이스를 저희들이 권장드리는 20에서 30kg 권장드리고, 그 다음에 퇴비를 11월 초와 12월 초 사이에 살포를 했다면 봄에 2월, 3월에 퇴비나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권장드리는 것은 봄에 사용하면은 퇴비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쉽게 해서 수정하는 단계에서 비료 성분이 많이 용출이 돼서 오히려 수정을 방해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리고 수정 이후에 기형과를 만들거나 아니면 경액기 때 또 양분이 너무 용출이 많아서 오히려 핵화를 만드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복숭아를 포함한 다른 사과,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 11월 초순부터 12월 초순 사이에 이때 퇴비 쓸 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